안녕하세요. 남성천기행사학원의 남성천 선생님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또 이제 금속관 공사에 대해서 시작하겠어요. 자, 금속관 공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속으로 이렇게 관이 돼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자, 볼까요? 단면적 그 관 안에 전선 얼마 정도 넣어야 하냐 이거죠. 48에서 3이다 암기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48에서 32%다 4832 4832 외워야겠습니다. 같은 굵기일 때는 48%고 이렇게 전선이 크고 작고가 이렇게 뒤섞여 있어서 꼬일 염려가 있을 때는 32% 이렇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자, 두 가닥 이상 병렬로 시설할 경우는 또 어떻게 하냐 그럴 경우는 전자적으로 평행이 되도록 같은 관에 왔다 갔다 하는 선을 같이 넣어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쪽으로 지금 선이 돼 있죠? 가죠? 전류의 방향이 이쪽이잖아요. 또 이쪽에서는 이쪽 방향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쪽 방향이고 하나는 이쪽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력선이 이렇게 앙페르의 오른나사의 법칙에 의해서 자기력선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되니까 어떨까요? 평행이 돼서 여기가 관이 데워지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자, 구부릴 때 곡률 반경은 얼마냐? 안찌르면 6배 이상으로 해주라 그랬습니다. 6배 해가지고 찍을 수 있어야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주 안찌름이 작은 경우, 즉 16228이라고 했죠. 우리가 후광전선관에 16228처럼 작은 것들은 어때요? 300mm 이상으로 해줘야겠습니다. 대략 6을 곱하면 36, 18, 180 근처죠. 그런데 너무 좁아지면은 곤란하니까 300mm 이상으로 이렇게 곡률 반경을 천천히 해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얼마예요? 76, 42, 42나 45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별로 시험에 잘 안 나오겠죠. 얘가 잘 나오겠죠. 그러죠? 28은 300이다. 기억해 놓으세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나사를 낼 때, 나사산의 각도는 80도다. 80도다. 기억해 놓으세요. 나사산은 80도 간격이다. 자, 구멍이 클 때, 구멍이 클 때는 링 리두쉘 사용해주라고 그랬습니다. 원래가 어떻게 하나요? 자, 이 박스가 있는데 이 관이 통과하고 있어요. 그러면 로크너트를 양면에다 대고 이렇게 조인답니다. 로크너트에서 이 록이 영어로 잠그다는 뜻이에요. 자물쇠, 잠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면 딱 잠가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한 면에 두 개를 앞뒤로 이렇게 해서 잠그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 구멍이 너무 커서 헐렁거리는 거예요. 즉, 로크너트가 안 조여지는 거죠. 이런 경우는 링 리두쉘을 하나를 더 이렇게 걸쳐준답니다. 그래가지고 바깥면에다 로크너트를 이렇게 채워줘야 되죠. 그래서 구멍이 클 때는 어떻게 하냐? 구멍이 클 때는 어떻게 하냐? 시험에 잘 나옵니다. 링 리두샤를 사용해줘야 한다. 알겠죠? 자, 커플링에 들어가는 관 길이는 얼마냐? 바깥 지름의 1.2배다. 바깥 지름의 1.2배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커플링이죠? 이렇게 관이 있고 지금 이 커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커플링이 이 바깥 지름의 1.2배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보통은 1mm 두께인데 콘크리트 매입할 때는 어때요? 이렇게 찌그러져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1.2mm로 두껍게 해주겠습니다. 또 금속관의 직각 부분은 노멀 밴드를 사용해 준다. 이렇게 니은자처럼 생겼죠? 이렇게 니은자처럼 생겨서 노멀 밴드라 이렇게 직각 부분에다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자, 금속관의 상호간의 전기저항은 얼마일까요? 2오hm 이하예요. 2오hm. 굉장히 작죠, 전기저항이. 그런데 수도관은 어때요? 수도관은 3오hm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외우면 될까요? 수도관, 시옷자니까 3이다. 이렇게 외워도 되겠죠? 수도관은 시옷자니까 3ohm이다. 외워도 되겠어요. 자, 슬리브를 가지고 이렇게 전선을 서로 접속할 때는 SEP형을 사용합니다.
S형 슬리브, E형 슬리브, P형 슬리브를 가지고 서로 접속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S형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전선 두 개가 이렇게 해서 맞물려서 딱 집으면 되겠죠. E형은 어떤가요? E형도 이렇게 전선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집으면 되고, P형도 이렇게 집으면 되겠죠. 그래서 SEP다. 슬리브의 종류는 뭐가 있냐 시험에 나오면 SEP, SEP 연습장에다 외우세요. 커플링은 뭐냐? 전선관을 서로 간에 이렇게 접속해 준 걸 뭐라 한다? 커플링이라 한다. 그래, 로크너트는 뭐냐? 박스에다가 금속관을 고정할 때 이렇게 딱 놓고 조여주는 것이 로크너트죠. 링 뉴션은 뭐냐? 박스 구멍이 너무 커서 로크너트로 고정이 안 돼. 흘렁흘렁 해버려. 왔다 갔다 해버려. 그러면 링 뉴션을 하나 걸쳐주고 고정을 해주라. 부싱이라는 것은 뭐냐? 전선의 피복을 보호하기 위해서 끝부분에 이렇게 걸쳐주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전선을 금속관을 이제 잘랐어요. 자르면 날카롭죠. 그러면 만약에 전선을 그냥 집어넣으면 어쩔까요? 끝부분이 그 날카로운 것에 의해서 베어지기도 하고 안 좋겠죠? 그래서 이 끝부분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싸는 것을 뭐라 한다? 부싱이라 한다. 부싱이라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커플링을 사용하는데 그렇지 않고 전선관 상호 간에 나사를 내지 않고 서로 접속하거나 또는 돌려 끼울 수 없는 두 개의 관을 할 때는 좀 비싼 것을 쓰는데 그게 바로 유니온 커플링이라 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나사를 안 내고 또는 돌려 끼울 수 없는 두 개의 관을 할 때는 유니온 커플링을, 신형 커플링을 쓴다. 자, 그 다음에 새들을 볼까요? 새들이란 뭔가? 전선관을 벽에 고정할 때 이렇게 딱딱 고정하는 것을 세 발가락 같이 생겼다 해서 새들이다 이렇게 외우면 좋겠죠. 세 발가락을 딱딱 고정한다. 자, 엔트런스 캡을 볼까요? 엔트런스 캡. 엔트런스라는 것은 입구라는 뜻이에요. 엔터가 입구라는 뜻입니다. 출구는 EXIT죠. 그래서 입구에다 쓰는 캡, 모자 형태의 캡. 인입선에서 금속관 쪽으로 들어가는데 쓰는 것이고, 빗물 방지용이에요. 자, 골프채를 엎어놓은 영상에서 딱 전선이 이렇게 해서 입구로 해서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빗방울이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된가요? 여기로 안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우산처럼 이렇게 보호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입구에 쓰는 것은 뭐라 한다? 엔트런스 캡이라 한다. 접지 클램프는 뭐냐? 자, 금속관을 접지선과 접촉하실 때 쓴다. 자, 이렇게 딱 돼가지고 금속관이 이렇게 있는데 딱 이렇게 2.5스퀘어짜리 접지선을 이렇게 딱 고정해서 걸치면은 어떻습니까? 딱 이렇게 접지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은 뭐라 한다? 접지 클램프라 한다. 자, 그러면은 또 관련된 문제를 한번 쫙 봐보게요. 그러면은 106번 봐볼까요? 자, 10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금속관 공사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인가? 1번이 틀렸네요. 중량이 가볍고 시공이 용이하다. 금속관은 무겁죠. 아마 중량이 가볍고 시공이 용이한 것은 아마 PVC관, 합성수지관을 얘기한 것일 거예요. 그 애는 다 맞아요. 단락사고나 접지사고가 있어서 화재 우려가 적다. 그렇죠. 쇠니까요. 접지 공사를 하면 감전의 우려가 없다. 전선이 기계적으로 보호한다. 맞습니다. 107번 금속관의 호칭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뭐냐? 2번에 보면 박강은 바깥지름이, 후강은 안지름으로 미리로 표시한다가 맞습니다. 후강은 안지름으로 표시해야 되죠. 자, 안에가 이렇게 후강은 두꺼운 거잖아요. 껍질이 두껍다 보니까 안지름으로 표시해요. 박강은 얇으니까 바깥지름을 합니다. 108번 후강전선 간의 최소 굵기는 얼마냐? 우리가 공부했죠? 16228, 36424, 70829, 104 이렇게 후강전선 간 했어요. 가장 작은 것은 16이죠. 자, 109번 후강일 때 길이는 얼마냐? 3.6m라 했어요. PVC관은 가벼우니까 4m입니다. 110번 금속전선관을 설명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 3번 보니까 후강전선의 두께가 1.2래요.
아니죠. 1.2가 아니라 1, 2, 3으로 외우라 했죠. 1, 2, 3으로 외워서 박강은 1.2고 후강은 2.3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길이는 아까 3.6m라 했어요. 자, 그 다음 111번. 금속관을 구부릴 때 6배로 보통 구부리게 되는데 28mm 이하의 금속관은 얼마를 구부려야 하냐 그랬죠? 28mm 이하는 300을 구부려 준다 그랬습니다. 다음 팔각 로크너트를 접속할 때 한 면에 몇 개가 들어가냐? 양면에 들어가죠? 로크너트는 양면에 2개씩. 한 면에 2개씩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103번 관 구멍이 클 때 어떻게 한다? 링 뉴젤을 사용한다. 114번 유니온 커플링의 사용 목적은 뭐냐? 3번 돌려 끼울 수 없는 금속관을 상호에 접속해 준다. 유니온 커플링은 돌려 끼울 수 없는 투관을 접속해 준 데 쓰이겠습니다. 115번 은폐 배관에 쓰이는 전선관의 최소 두께는 은폐한다는 것은 가려진다는 뜻이죠. 즉 콘크리트 같이 안에 묻히는 걸 말한 거예요. 두꺼워야겠죠? 1.2mm 2번입니다. 116번 금속관 공사에서 박스 내 전선 접속, 박스 안에 쥐가 산다 했죠? 쥐꼬리 접속이고 와이어 커넥터를 사용합니다. 117번 금속관의 전기장은 몇 오hm 이하냐? 2오hm 이하라 했죠? 2오hm 이하의 금속관 상호관은 2오hm 이하. 118번 금속관 공사에 사용할 수 없는 전선은 OW이죠. 5개형이잖아요. 5개형. 그건 잘못됐죠. 그 다음에 119번 관의 굵기가 다르대요. 굵기가 다른 것은 몇 프로를 넣어준다? 32%만 넣는다. 32%만 넣는다. 그 다음에 120번 금속관에 전선을 낼 때 몇 프로까지 최대 넣을 수 있느냐? 동일한 것인 경우는 굵기가 동일한 것은 48%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121번 400V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경우는 원래는 특삼종을 해야 되죠. 근데 이 경우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따로 자물쇠 장치를 했대요. 그런 경우는 역시나 3종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122번 대지 저항이 150V 이하의 옥내졸로의 절연 저항값은 얼마냐? 150V 이하는 0.1메가옴이죠. 150에서 300 사이가 0.2메가옴이에요. 123번 대지 전압의 제한에서 잘못된 것은 3번 보면은 전구의 키나 소켓이 어때요? 키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가 잘못됐습니다. 백열전 등의 전구의 소켓은 키가 없는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키가 이렇게 키라고 있는데 이거 키가 뜻하는데 이것을 없는 것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되었습니다. 124번 학교 사무실 은행의 간선의 수용률을 뭐냐? 학교 운사 럭키세븐 70%라 했죠. 그러죠. 그 대신에 뭐 호텔이나 뭐 사람 잠자는 곳, 창고 같은 것은 50%만 넣어줘야 한다 했습니다. 124번 같은 전구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와 병렬로 연결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밝은가? 같은 전구를 직렬로 연결했대요. 이렇게 직렬로. 그 다음에 이쪽은 병렬로 연결했대요. 병렬로 연결하면 여기는 220V가 각자 다 들어오죠. 직렬로 연결하면 어떤가요? 두 개로 되면 쪼개져 버립니다. 110씩 쪼개져 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원래 제품은 220에 사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20에 있는 것이 밝겠죠. 얘는 잘 안 나오겠죠? 그래서 병렬이 맞죠. 125번 옥내배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로 가효성이 크고 전기저항이 적다. 연동선이죠. 연하고 가볍습니다. 126번 5개형 전선은 뭐냐? OW라 했죠. 127번 금속상자의 폐기는 안전스위치라 했습니다. 128번 전등의 전멸 상태가 표시되지 않는 캐노피 스위치. 자, 캐노피 스위치는 이렇게 캐노피 형태로 가려져 있답니다. 가려져 있어서 안 보여요. 밖에서는 안 보입니다. 껐다 켜져 있는지 한 번씩 껐다 켰다 하는 거. 먼지가 많은 장소에 사용하는 것은 키리스 소켓을 사용한다. 키가 없다 해서 키리스 소켓입니다.
금속관에 여러 가닥의 전선을 넣을 때 사용한 것은 철망 그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닥을 한 대 이렇게 묶어가지고 당기는 것이죠. 그래서 철망 그립이라 한다. 140번 접지저항이나 전해에게 저항 측정에 쓰인 것은 뭘 한다? 접지저항, 콜라시 브릿지.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소년이 어때요? 놀이터에서 여자친구 기다리면서 발을 이렇게 흙을 파니까 뭐가 나왔죠? 콜라캔이 나왔죠? 그래서 땅 하면은 콜라 기억해 놓으세요. 130번 굵은 알루미늄 선을 박스 안에 접속한다. AC 외우라 했습니다. 3번 C형 접속기. 133번 애자 사용공사 시 전선과 조형제 간의 거리는 얼마냐? 애자 사용공사 했을 때 어떻게 했죠? 이렇게 그림으로 외우라 했어요. 애자가 이렇게 달려 있다. 그러니까 전선과 전선은 6cm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벽작에 지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기본이 2.5cm랍니다. 그리고 습기와 물기가 있다. 목욕탕이 있는 쪽이다. 그러면 좀 더 길어요. 4.5cm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그림으로 외워야지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서 2.5cm예요. 그 다음에 134번 합성수지 간의 굵기를 그는 것은 근사 안찌름으로 한다. 그러니까 후광전선관도 어쨌죠? 후광전선관도 이렇게 있으면 안쪽으로 이렇게 쟀죠? 합성수지관도 안쪽으로 재야, 이 안에가 왜 안을 재나요? 이 안에가 전선 들어가는 부분이니까요. 130번 합성수지관 상호접속 시 삽입 깊이는 몇 배냐? 1.2배라 했죠. 접착제를 사용하면 0.8이라 했습니다. 136번 가요전선 상호접속은 스플리스로 외우라 했어요. 금과 콤비. 금속관과 가요전선관만 콤비로 하는 거예요. 130번 연피 케이블 구부러진 것은 몇 배냐? 12배라 했어요. 근데 금속관에 넣는 경우는 15배다 외우라 했습니다. 138번 연피가 없는 케이블에서 습기가 많고 접속 바스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하냐? 애자를 써서 접속한다가 맞습니다. 애자를 써서 해주라. 139번 금속관을 구부릴 때 안측의 반지름은 관안지름의 몇 배이냐? 6배래요. 6배. 140번 관을 박스에 붙일 때 쓴 것은 로크너트이다. 104번 관을 직각으로 배관할 때 사용한 것은 뭐다? 노멀밴드이다. 노멀밴드. 142번 관을 접지할 때 사용한 것은 접지 클램프. 143번 절연 부싱을 사용한 이유는 뭐냐? 관 끝단에서 전선의 손상을 방지하는 것이죠. 144번 금속관 공사에서 저하복내 배선의 방법으로 틀린 것은 2번 옥외용을 하면 안 됩니다. OW는 굉장히 두껍고 큰 거예요. 집안에 옥내 배선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맞는 거 볼까요? 1번 전선을 연선을 사용했다. 맞죠? 콘크리트 매설한 것은 좀 두껍게 1.2를 사용했다. 관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어서 3종 접지를 했다. 그것도 맞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